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게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라는 북한의 강습 제강 내용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을 핵 담판이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걸음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외비 문건에 대한 VOA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5개월 뒤, 그리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북한 군부를 대상으로 한 강습 제강을 통해 미국 대통령과 최후의 핵 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강습 제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핵 담판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 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핵화 대신 핵 무력 강화를 거듭 강조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기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북 간 실무회담 추진 상황 등과 관련해선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구체적인 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강습 제강 관련 질문의 모든 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거나 추측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certainly don't comment and speculate on every report. But since you asked me, President Trump and the Secretary believe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e, and that remains our policy. VOA 뉴스 김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주 방북을 계기로 북핵 협상을 둘러싼 북중러 연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방북이 미북 협상 교착과 함께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후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Не знаю, нужно ли прямо сейчас возобновлять этот формат, но я глубоко убежден, что если мы дойдем до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нужно будет вырабатывать какие-то гаранти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то бе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арантий. 이달 초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 발전을 교환하는 목표를 견제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상황 변화에 부응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and our two teams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on this in a very productive fashion.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 유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There is no resumption of these U.S.-North Korean negotiations. There is always a risk that things slide backwards in a very negative direction, and that could include Kim Jong-un resum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ing, nuclear testing, and then very strong rea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도움을 얻으려는 전략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파트너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석탄 불법 운송 등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미국 당국에 압류돼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최근 모습을 VO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항만에서 기본 조사를 마친 뒤 1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정박돼 있는데요. 이 선박에 대한 조사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서 1km쯤 떨어진 해상에 정박돼 있습니다. 정상 운항 상태에서는 수면 밑으로 잠기는 배의 키와 홀수가 수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싣고 있던 화물과 연료를 모두 제거해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배 전체에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앞머리 부분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VOA에 사진을 제보한 현지 주민 이현휘 씨는 선박이 해수와 닿는 부분에 아연판 교체 등 필요한 보수 작업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녹슬지 않는 AC 페인트 등등 프라이머 여러 가지 바르는데 그 특수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리면 빨리 부식되고 이제 완전히 빨리 폐선이 되는 거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제재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도 부식 문제 때문에 보통은 선박 압류를 꺼려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ormally, when you seize or impound an asset, you have to keep that asset in the state that you found it. Now, with a ship, it requires constant maintenance, spares, and care. 이현희 씨는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계류돼 있는 약 일주일 동안 당국의 검사를 받은 것 같다면서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사진 촬영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선박 검사 후 다른 선박들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항만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정박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민간 보안업체의 소형 선박들이 24시간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달 9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낸 이후 배를 압류해 사모아로 예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류 조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안보리 차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상원의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가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 시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의원들은 금융거래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전면 차단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2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상원 의원이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형태로 지난 13일 제출했으며 상원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과 패투미 공화당 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공해상에서 북한 관련 선박의 환적 의심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3, 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2척이 6차례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며 관련 사진을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호스를 연결해 작업을 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는 환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히고 해당 북한 선적 유조선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사례는 이번이 13번째입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가 네팔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네팔을 방문한 램버트 부대표는 네팔 의원들과 고위 정부 관리들을 만나 유엔 회원국인 네팔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현지 히말라야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램버트 부대표는 또 네팔에서 북한의 사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팔을 사이버 범죄 기지로 사용해 왔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